윤석열 후보가 안보와 관련돼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근에 연달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초음속 미사일은 제가 또 국방부로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명백히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이 저 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서 쏘기 직전 상황, 우리가 이걸 감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생각 들어보시죠.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선제 타격,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킬체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설명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의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해서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체인의 핵심 개념이 바로 선제 타격입니다. 우리 작전 계획에 북핵미사일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이 한국형 킬체인을 처음 수립했을 때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해서 제가 저 킬체인 취재를 해서 보도를 참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호중 의원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수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또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쟁 광이냐라는 비판까지 내놨는데 일단 함께 살펴보시죠. 윤호중 원내대표는 호전적 지도자다라고 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 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 멸공을 주장하더니 멸국이다라며 킬체인에 의한 선제 타격 발언을 망언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생각 한번 궁금합니다. 킬체인에 의해서 북한이 우리를 쏘려 했을 때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윤 후보의 발언이 민주당에서는 전쟁광, 호전적 지도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망언이다라는 규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죠.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지금 마하5의 속도로 만약에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까지 오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미사일 요격한다는 것은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을 하는 건데 과연 탐지가 쉽겠느냐. 지금 탐지 자체도 북한 같은 경우에 연료를 미리 충전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열차에서 기습적으로 쏘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죠. 그 탐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적은 쉽냐? 지금 이제 고고도로 만약에 탄도미사일처럼 일정한 궤도를 그리고 날아온다면 추적이 쉽겠지만 지금은 저고도로 날아온 데다가 지금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변칙 기동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똑같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추적도 어렵습니다. 탐지와 추적이 어려우면 요격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부는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결국은 북한이 만약에 북핵미사일 같은 정말 핵미사일 같은 한 번 발사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왔을 경우에는 탐지와 함께 선제 타격까지를 포함한 그런 킬체인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얘기는 만약 그런 상황에 오면 킬체인, 그러니까 결국은 선제 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의 고도화되는
결국은 탐지나 추적이 어렵게 점점점 미사일이 발전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꼭 이건 문재인 정부뿐이 아니라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쨌든 비핵화 노력들 그리고 어떤 미사일의 어떤 고도화되는 그런 기술들이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막지 못해 왔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국민이 불안한 것은 선제 타격을 불안한 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아무런 방어선이 없다는 게 불안한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돼서 우리가 아무런 방어선이 없다는 게 불안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윤 후보 한 거기 때문에 꼭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재명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전용기 의원님, 네. 그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했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생각인데 이게 망언이고 전쟁광이고 호전적이다라는 민주당의 반응은 그럼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전제 자체를 이제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 후보의 발언은 어느 정도 망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킬체인 이제 3축을 구축해서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자행했을 때 당연히 킬체인은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종전선언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먼저 킬체인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킬체인까지 일어나려면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우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한지를 봐야 되는데 애초에 킬체인 자체로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핵무기 미사일 그 발사 장소 같은 경우에는 킬체인으로 선제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동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한테 쏠지 안 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바로 국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종전선언을 앞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도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사실상 그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그 내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실제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핵무기를 서울로 쏘면 뭐 한반도 전체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예. 지금은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뭐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 이런 것은 조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의 해석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로 우리를 타격하려는 징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때 그때 작동하는 게 한국형 킬체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종전선언을 앞둔 마당에 꼭 그런 발언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에 이 킬체인, 선제 타격을 포함한 킬체인의 구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형 삼축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논쟁은 이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 또는 미사일으로 때리려 할 때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그게 망언이다. 전재 의원님, 이런 논쟁이에요? 네, 저는 그건 너무 윤 후보가 말씀하신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러면 그냥 눈 뜨고 당할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눈 뜨고 당할 것이냐. 그 전제 자체가 핵 미사일을 좀 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어제 질문이 나온 것이고, 뭐 그런 가정 하에서 윤 후보가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럼 핵 미사일을 탑재한 그런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의 그런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경우는 그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도달하는 게 단 1분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눈뜨고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최선의 방어를 위한 어떠한 그런 해법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북한이 핵 미사일을 그럼 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그럼 눈 뜨고 그러면 당하자는 이런 답변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그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이것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땐 당연히 이것을 뭐 서울이 아니면 수도권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지금 눈 뜨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도발할 그런 징후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당연한 논리를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그 킬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우리나라의 그런 위기 구축 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킬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다 문의만 그러면 그냥 구축하는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킬체인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히 국판의 선제적인 공격에 징후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방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윤기 의원.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다시피 당연히 3축은 구축돼 있고 킬체인의 그 요구 조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주혜 의원의 반박은 그러면 북한이 쏠라고 할 때 눈 뜨고 당할 거냐라는 반박이었어요.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기제는 당연히 깔려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해서 뭐 킬체인까지 거론하면서까지 국민 불안으로만 선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 광이라든지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뭐 멸공 논란도 똑같은 것이고 그의 연장선으로 지금 킬체인 논란까지 그다음에 뭐 선제 타격 논란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정책 대결로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비전을 보여줘야 될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야 될지 지금 얘기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마치 국민의힘만이 이런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기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선거 캠페인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 반론을 제기할게요. 예.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 사실 이런 것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5일에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어제도 또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왜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나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발성 행동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그런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저자세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강력한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희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북한이 유엔 안보리 위반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세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사실 북한이 대선 전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는 것 그것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저자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한편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요. 이게 참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전직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북한의 무기 패턴과 북한의 도발 역사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고 취재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연달아서 쏜 이 미사일 이게 초음속으로 비행을 해요. 그리고 변칙 기동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미사일은 뿅 쏘면 궤적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궤적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그래서 북한이 쏘고서 상당 시간 예측된 궤적을 따라서 정해진 타겟 지점으로 비행을 하는 형태의 포물 비행이 주로 북한의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궤적을 예상해서 중간에서 이제 요격하는 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쏜 건 속도도 초음속이에요.
마하-10이에요. 전 처음 봤어요. 미사일 마하-10 북한이 쏜 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상적인 궤적이 아니라 변칙 기동을 합니다. 이렇게.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건 맞잖아요. 네. 이건 위협적이잖아요. 위협적이죠. 예. 아마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 군산 복합체하고 북한 군부가 연대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떤 말씀입니까 그건?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타임 센시티브 타겟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지 맘대로 가는 마하 6을 넘어서 마하 1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 러시아의 군사력에 거의 비준할 정도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축이라고 기본 체제에 한국이 갖고 있는 체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군사 전문가들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보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킬체인이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부가 쓰지 않지만 삼축 체제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선제 타격이 아니에요. 타임 센시티브 타겟에 대해서 일정하게 타겟팅 스텝을 가지는 거거든요. 거의 쌈과 동시에 빨로 JDAM이라고 하는 정밀 정보 체계를 가지고 맞대결, 총알 대 총알로 맞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아닙니다. 킬체인의 개념은. 개념적으로 틀렸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선제 타격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동북아를 전체적으로 핵무장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화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덩달아서 실제적으로 핵무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왜 그러면 해벽 전책에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약 저런 체제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화하겠다는 거고, 다만 우리는 그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런 킬체인 체제로 나가려면요, 그 육해공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시스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자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순적이잖아요. 전자권을 한수하면서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 우리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엄중한 대북 관련된 위협들을 조금 우리가 체계적이고 완성적인 형태로 우리 군을 어떻게 미국처럼 1군, 2군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같은 그런 전체적인 공약과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발마적인 그런 의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김응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전쟁광이냐라는 지금 발언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당장 우리를 향해서 핵 혹은 위협적인 미사일을 변칙적으로 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재명 기자. 조금 전 전용기 의원께서도 선제 타격 불가피한 점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변칙 기동으로 마 10 이상의 그런 속도로 미사일이 날아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술로서 요격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거죠. 그런 점 선제 타격을 불가피하다는데, 그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민주당이 전쟁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문제라 생각하는 게, 자,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상에 그런 선의에 기대는 안보라는 건 안보 정책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선의에 기대서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의에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정책을 짜는 거다,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할 것 같습니까? 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바람인 거죠, 그냥 종전선언은.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면 그냥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럼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위협이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미사일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어떤 미사일 위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 전 그러다 보니까 멸공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선제 타격 불가피하다 했더니 전쟁 광이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이 들고 나온 구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럼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구호를 들고 나와서 사실 지방선거를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안보 이슈를 역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두 분과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들 스튜디오에서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견은 있지만 딱 앵커로서 오늘은 딱 균형 잡힌 진행만 하는데 미사일을 설명해주는 역할로서만 딱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앵커가 아니라 패널로 제가 출연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논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